인선입니다. 제가 국어 디딤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 알기. 자, 이야기 속 사건 흐름을 생각하며 저승에 있는 곳간을 읽어봅시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저승에 있는 곳간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봅시다. 자, 일단 지우개 선생님부터 볼게요. 질문에는 사실 질문, 추론 질문, 평가 질문이 있어요. 사실 질문,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나요와 같이 사실을 묻는 질문, 추론 질문은 왜 했을까요? 까닭은 무엇일까요?와 같이 이미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하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평가 질문은 만약 자신이라면 했을까요? 와 같이 사실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질문을 말합니다. 정말 지우개 선생님이 똑똑하시죠? 여기 보면은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추론하는 질문, 원님은 왜 허름한 선비 모습으로 변장하고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을까요? 평가하는 질문, 자신이 만약 덕진이라면 처음 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원님은 덕진에게 빚을 어떻게 갚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추론하는 질문은 원님은 왜 덕진에게 쌀 300석을 빌렸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평가하는 질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덕진과 같은 인물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지우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와 같은 사실을 묻는 질문, 사실 질문은 추론 질문은 왜 했을까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와 같이 이미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하는 질문. 평가 질문, 만약 자신이라면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알죠? 네. 그러면 요거는 직접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저승에 있는 곳간의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고 이야기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는 이야기 구조, 사건 전개 과정이 있죠. 근데 이렇게 긴 글을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정말 현명한. 자, 사건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 했잖아요. 근데 지금 9부분으로 나눠졌으니까 네 부분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이승으로 가려면 저승에 있는 곳간에서라도 수고비를 내놓으라고 했다. 요거를 한 부분, 첫 번째 이야기 사건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하나요? 요 3번. 원님은 이승에 있을 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 없어 원님의 곳간에는 고작 한 단만 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나요? 에서는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곳간에 쌀을 구워 계산하고 이승에서 나가서 갚으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사건이 해결되나요? 는 8번. 원님은 크게 감명받아 빚을 갚으러 왔다며 덕진에게 쌀을 300석 주었다. 이 부분이 네 단계로 나누어지겠죠? 아까 말했듯이 요거는 제가 말한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잘 알아야 해요. 이야기 구조에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어요. 네 가지 구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발단, 전개, 결정, 결말이 있어요. 전개, 결정, 결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발단은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 전개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자, 절정. 사건 속의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 결말.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 이렇게 4가지의 이야기 구조가 있습니다. 꼭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표를 발단, 전개, 결정, 결말 부분으로 나누고 이 글은 이야기 구조가 어떤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세요. 영암 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는데 염라대왕이 다시 원님을 저승사자에 돌려보내자 저승사자가 수고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까지 발단이라고 생각해. 자, 어떤지 친구들과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건의 중심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생각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리고 발단 부분 내용을 요약한 것을 보고 요약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세요. 사건 중심 내용을 정리해줬죠. 발단, 요약을 했죠. 발단의 부분을 이렇게 줄여줬어요.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썼어요. 중요한 내용만 남겨두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했고 사건의 원인을 찾았어요. 그죠? 정리한 게 요거. 훨씬 더 깔끔하고 읽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죠? 사건의 중심 내용 간추리기. 중심 내용을 간추렸네요. 이렇게 중심 내용 간추렸고 관련 있는 사건을 하나로 묶기. 중요하네요. 자, 기억하세요. 관련 있는 사건을 하나로 묶기. 오케이? 네. 자, 이 전개 부분의 내용을 직접 요약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건 숙제예요. 직접 한번 요약해보세요. 제가 요거 설명해드린 거 꼭 듣고 이야기도 막 100번 읽고 막 하면은 잘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꼭 하세요.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자, 보기는 원인, 결과, 삭제, 이야기 구조가 있죠. 자, 블라블라를 생각하며 각 부분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는다. 뭐겠어요? 당연히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는다. 맞는 말 같죠? 그죠? 두 번째, 이야기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블라블라 하거나 간단히 쓴다. 삭제겠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블라블라와 그에 따른 블라블라를 찾는다. 뭐겠어요? 자, 그럼 뭐겠어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찾는다. 4번째, 여러 사건이 있을 때에는 관련 있는 사건을 하나로 묶는다. 자, 요 4포인트 정확하게 기억해주세요.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각 부분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는다. 이야기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간단히 쓴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찾는다. 여러 사건이 관련 있을 때에는 관련 있는 사건을 하나로 묶는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할 때는 꼭 만약에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면은 꼭 이렇게. 이야기 구조 쓰면 이야기 구조 이렇게. 원인 했으면 원인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보기 편하겠죠? 처음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았지만 비딩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면 알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솔직히 공부하는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